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예섬학원에서 목동고 영어를 담당하는 김도윤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목동고는 굉장히 내신 따기 힘들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학생분들 중에서 굉장히 내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내신 성적 향상에 최선 다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동고 2학년 내신 문제 분석하고요. 아울러 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내에 따라서 요 자료물을 좀 출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너무 작아서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자료물을 보시면 넘기시면 첫 페이지에는 제 강사 소개입니다. 뭐 요거는 개별적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2페이지 목동고등학교 영어 내신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요 작년 2학년들 주요 과목 평균 비교입니다. 자, 영어가 두 번째로 낮죠? 네. 자, 목동고는 영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목동고 영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표준 편차입니다. 영어가 가장 높죠. 자, 이 얘기는 학생들의 점수폭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등급 컷과 등급별 인원인데요.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등급 컷이 굉장히 높죠. 3등급부터 90점 이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3등급 컷이 92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객관식을 다 맞아도 서술형 3개 틀리면 4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목동고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 1등급, 모의고사 1등급도요. 뭐 내신은 4등급 정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자,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 보시면요. 문제 분석입니다. 제가 목동고 2학년 내신 영어의 특징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많은데 2학년 때는 더 많아집니다. 밑에 시험 범위 보시면 교과서는 보통 2개 괄호 1학년 때랑 동일하고요. 교과서에서는 뭐 4문항에서 5문항 많이 출제가 안 되죠. 그 다음 모의고사가 1학년 때는 1개 나왔죠. 근데 2학년 때는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문항까지요. 50지문까지요. 그 다음에 독해 프린트가 있는데 1학년 때는 8지문에서 8지문이 포함이 되는데 2학년 때는 24지문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3학년 되면요. 수특 200지문까지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랑 독해 프린트에서 14문항에서 17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독해 프린트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단어 프린트가 있는데 1학년 때는 보통 150개였다면 자 2학년 때는 200개 또는 그 이상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문항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4문항에서 5문항이 꼭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 보실게요. 서술형 문항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잘 아시죠?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부분 점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3점이 통째로 날아간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변형 지문과 외부 지문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목동고는 시험 범위를 다 외워도 기본 실력이 없으면 절대 1, 2등급이 불가능하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무지 높습니다. 자, 밑에 유형 분석 조금만 더 보실게요. 뭐 1학년 때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여전히 객관식에서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서술형에서는 여전히 자 영작, 문법 문제, 그 다음 어휘 프린트,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요 부분은 1학년 때보다 좀 늘어납니다. 요 어휘 문제는 서술형에서. 네, 그 다음에 수행 20점.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사실상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이 세 가지가 되겠죠. 문법, 영작, 그 다음 어휘 프린트.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요 외부 지문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킬러 문항에 대해서 네, 기출 문제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킬러 문항은 영작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해석이랑 조건이 없고요. 이 단어를 적절한 순서로 배열해서 문맥에 맞는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2학년 때는 좀 안 나오는 편이고요. 주로 두 번째 조건 영작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해석과 자, 조건에 맞춰서 단어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 여기서는 조건이 단어를 변형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문법에 맞게 단어를 적절하게 배열해라, 변형해라. 그런 조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문법적 지식까지 요구가 된다는 거죠. 네, 영작 문제 어떻게 대비할까요? 우선 그 한국 사람이 영작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있죠.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이 반대라는 거죠. 한국말은 중요한 말이 어디 나오죠? 맨 뒤에 나오죠. 영어는 반대로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영작법을 숙지를 하고, 자, 영작법은 제가 특강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연습하면서 그 독특한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장에서 이 영작 문제가 나오진 않죠.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포함된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주제문은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한 3주 전에 영작 문제 나올 문장 한 30문장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나오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 제가 뽑아준 30문장도 굉장히 외우기 힘들어합니다. 이유는요. 영어 문장은 그냥 무조건 외우면 잘 안 외워지죠. 자, 뭘 파악해야 됩니까? 구조를 파악해야 되죠. 뭐 문장 성분이나 덩어리, 청크라고 하죠. 이런 구조를 파악해야 외워지기 때문에 영작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문 실력도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힐러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법입니다. 목동고는 문법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객관식 문법 문제는 수능 유형입니다. 밑줄 5개 중에서 잘못된 어법 찾는 건데 자, 문법 문제는 좀 어려운 이유가 세세한 걸 묻기 때문에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고요. 서술형 문법 문제 보시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문법상 틀린 거 다 찾고요. 적절하게 고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고 깊은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바꾸는 문제죠. 자, 이런 문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법에 탄탄한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문법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방학 때 고교 영문법 전 범위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토대 위에서 본문의 중요 문법은 완벽하게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외부 지문이 이 문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고 문법 시험은 더더욱 탄탄한 문법 실력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로 가실게요. 어휘 프린터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약 3내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어휘 프린트에 있는 단어는 150개에서 200개 정도인데 뭐 그렇게 보면은 뭐 문항 수도 많지 않고 외울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보통 예문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예문도 단어 수만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영영 의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영역 의미에 맞는 단어를 채우는 문제인데요. 자, 요게 왜 부담이 되냐면 영역 의미는 학교 프린트에 없죠. 학교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역 의미는 본인이 직접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영역 의미 쭉 다 정리한 자료물을 줘서 암기하게 하는데 그것도 150개, 200개 아닙니까? 그러면 150개, 200개 예문과 영역 의미 다 외우는 게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등급이 많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어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그냥 학생들한테 야, 어휘는 그냥 외우는 거니까 니네 알아서 해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제 외우죠? 시험 직전에 외웁니다. 그러면 제대로 암기가 안 되죠. 그래서 어휘는 특히 뭐가 중요하다? 제3자 선생님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필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킬러 문항은 변형 지문과 외부 지문입니다. 변형 지문은 이런 식으로 본문의 중요 단어가 유의어로 바뀌어서 변형이 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문법, 어휘, 빈칸 문제에서 종종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요 단어의 유의어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도 서술형 영작 문법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동고는 특히나 탄탄한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킬러 문항 분석을 간략히 마치고요. 자, 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수업 일정입니다. 저는 내신 시험 7주 전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주차에 개강을 하죠. 목동고 2학년은 토요일 날 2주차 6시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그때 개강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내신 대비 수업 중간에 약 2, 3주의 텀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요. 본격적인 수능 수업은 방학 특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 방학 특강 커리큘럼인데요. 방학 때는 수능 수업 하고요. 단어장 하나 정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끝냅니다.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번 중간고사 대비 수업 계획입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휘 프린트는 암기를 2번 돌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이죠. 4번. 내신 수업 방식인데요. 교재는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신 수업 4단계입니다. 요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 전 어휘 테스트입니다. 수업 전 20분 전에 그날 진도 나갈 어휘 시험을 보고요. 10분의 1 이상 틀리면 재시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점자 학생한테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예전에는 제가 문화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학생들이 현금을 더 원해서 지금은 현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본 수업입니다. 저는 100% 빔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제 수업 방식이 좀 특이해서 수업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 지문에서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우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그 항목별로 제가 색깔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옵니다. 뭐 이를테면 파란색은 어휘 부분이고요. 노란색은 문법 나올 부분이고요. 뭐 괄호는 빈칸 채우기, 문삽은 문장 삽입, 그다음 뭐 별표, 영자까지. TS는 주제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화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가독성이 높은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모든 수업은 동영상 녹화해서 유튜브 업로드하기 때문에 상시 보충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3단계는 저는 수업 끝나고 반드시 확인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는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유의어 시험이고요. 자, 2단계는 스토리텔링이고요. 3단계는 본문 시험인데
보통 다른 학원에서 안 보는 게 이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험지입니다. 자, 뭐냐면요.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 주제문이 어떤 문장, 주제문엔 이런 내용이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면요. 일단 주제 내용 파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제 내용 문제 풀기 굉장히 좋고요. 특히 순서랑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수능 독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 시험을 꼭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학생별로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 틀린 부분은 제가 학생 1대1로 개별적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 이상 틀리면 재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4단계는 과제물입니다. 과제물은 워크북이랑 변형 문제인데요. 주 1회 수업의 단점이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과제를 언제 하죠? 수업 직전에 하죠. 허겁지겁. 그러면 수업 효과가 없죠. 뭐 우리 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수업 직후에 하는 게 좋죠. 자, 왜냐하면 수업 직후에 해야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복습을 하기 때문에 복습이 그만큼 빨리 끝나죠. 그 다음에 내용이 다져져서 그만큼 기억도 오래 남죠. 숙제가 복습 아닙니까? 그래서 숙제를 수업 한참 후에 하면 수업 효과가 그만큼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중간 점검을 톡으로 합니다. 이것도 선착순으로 현금 보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특징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당일 깨기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업 후에 반드시 그날 배운 거 시험 봅니다. 그래서 100% 숙지 못하면 귀가가 허용이 안 되고요. 재시험을 보는데 재시험 시간은 수업 종료 후 만약에 10시까지 통과 못하면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시험을 보고요. 이때도 통과 못하거나 이때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학생별로 따로 시간을 맞춰서 집에서 줌으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도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보고 나서 학생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 개별 클리닉을 합니다. 자, 요 2번이 중요한데요. 자, 2번 보시면 학생 개인의 학업 수준에 따라 귀가 시간과 과제 분량이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내신 대비 위해서 어떤 학원 많이 보내시죠? 전문 학원 많이 보내시죠? 저도 전문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잘 아는데 보통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굉장히 전문 학원은 아이들을 학원에 오랫동안 붙잡아 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획일적으로 거의 모든 문장을 통암기 시키죠. 세 번째는 과제량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노가다 과제물이죠. 그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론 뭐 점수 잘 나오는 학생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초에 자원이 좋은 학생을 데리고 그렇게 학원에서 장시간 통암기 시키면 점수 당연히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 대비 고득점 학생 비율을 보면 솔직히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2학년 되면 타과목이 중요해지잖아요. 특히 수학이. 근데 그런 전문학원 시스템에서는 진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영어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2학년 되면 이탈자가 이제 많이 속출하게 되겠죠.
잠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수지에서 수지고랑 목동에서 진명고, 목동고 이렇게 세 학교만 하는데 2년 전에 제가 수지고 시작을 했는데 수지에서는 땡땡 어학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거기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이탈자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학생 3명을 데리고 제가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제가 그 3명의 그 학생들을요. 전문학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오히려 더 점수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1년 만에 학생이 10배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됐고 30명이면 개별 클리닉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교가 있어도 15명, 15명으로 이제 분반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학생을 획일적으로 오래 붙잡아두고 무지막지하게 과제 때리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 시간과 과제를 차별화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신 암기할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내신은 반드시 암기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시험에 나올 부분만 암기시키는 거. 물론 이거는 선생님의 역량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제가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4번은요. 초밀착 상담 시스템이라고 썼는데 저는 상담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 보통 저랑 상담하시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와, 선생님처럼 이렇게 장시간 깊이 상담하시고 저희 애에게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랑 같은 세대여서 통하는 게 많아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상담하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의 성취도, 뭐 과제물 완료 여부, 출결 관리 이런 거는 제가 문자로 상시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제 수업 특징이고요. 뭐 뒤에 보시면 네, 실적과 수강생 강의평가 이건 뭐 광고니까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성적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